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로켓이 연료를 뿜으며 솟구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켓이 점점 우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양 옆에서 부스터 역할을 해준 1단이 떨어져 나옵니다. 두 개의 1단 로켓이 180도로 회전하여 지구로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오다가 부스터가 점화되면서 감속합니다. 착륙장에 정확히 내려앉습니다. 직원들, 로켓을 직접 보러 온 현지인들,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있는 230만 명이 이 장면을 보며 환호했죠. 우주선의 꼭대기에는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달려 있었으며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는 로드스터에서 바라보는 우주의 풍경을 전해주었습니다.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펠콘 헤비의 테스트 비행입니다. 이후 2019년 펠콘 헤비는 실제 상업 발사를 2차례 연달아 성공했죠.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펠콘 헤비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100명 이상 태울 수 있으며 달과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대형 우주 발사체 스타쉽입니다. 억만장자가 우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 우주 산업에서 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물은 2명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죠.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는 억만장자가 우주에 뛰어들면서 우주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돈이 우주 산업에 흐르면서 수많은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서부시대 금광을 찾아 사람들이 모험을 떠난 것처럼 사람들이 우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을 창업하고는 관광 목적의 발사체를 개발했습니다. 뉴 셰퍼드라는 이 로켓은 수직으로 쏘아 올려진 뒤 캡슐이 분리됩니다. 캡슐에 탄 사람들은 아주 큰 창을 통해 우주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5분간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 뒤 캡슐은 지구로 내려오고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착륙합니다. 현재까지 사람을 태우지 않은 테스트 비행은 여러 차례 성공했으며 부스터로 쓰인 로켓은 스페이스X처럼 착륙시켜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버진 갤럭틱은 신기한 발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모선이라 불리는 비행기에 로켓을 장착하고선 비행 중에 로켓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발사된 로켓은 우주에서 잠깐 체류하다가 지구로 돌아와 비행기처럼 착륙합니다. 관광용으로 승객 6명이 탈 수 있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 이런 억만장자들이 왜 우주에 도전하고 있을까요?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고에 수백억 달러를 쌓아놓고 나름 명예로운 것들을 이뤄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앞으로 어떤 의미가 남을까? 슈퍼 가쁜 이들에게 우주를 향한 경쟁은 다음 세대를 위한 큰 사업거리다. 인류를 위한다는 대의가 억만장자를 움직입니다. 베조스는 사업에 필요한 토대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물류 시스템이 이미 있었기에 그 위에 아마존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우주를 향한 시스템의 구축, 이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베조스는 생각했습니다. 매년 아마존의 주식을 팔아 수십억 달러를 블루 오리진에 투자하고 있죠. 우주 산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화물을 우주에 수송하는 것입니다. 화물 운송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면 차세대 기업들이 태양계에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베조스는 말합니다.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가 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는 다른 행성에서 인류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며 그 밖에 다른 동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을 탐사하고 그곳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팰콘 헤비를 성공시킨 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one of those things that's a reason to live. Life cannot just be about solving one miserable problem after another. They have to be reasons that where you wake up in the morning and you look forward to being alive. You're excited about the future. That's, I think, what Mars represents most to me. 하지만 억만장자라 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발사 한 번에만 수천억 원이 드는 우주산업은 돈을 잡아먹는 하마이죠. 돈이 되는 사업을 같이 해야 했습니다.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는 우주에서 돈이 드는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개해 주는데요. 다음 세 가지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관광산업. 버진 갈러틱은 좌석 예약을 위해 25만 달러의 선결제를 요구합니다. 현재 예약금을 걸어놓은 대기자가 이미 700명을 넘었는데요.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엔젤리나 졸리 등 할리우드 스타가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우주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며 수요가 입증된 산업입니다. 세계에는 부자들이 많으며 우주여행은 남들은 따라할 수 없는 유니크한 상품이죠. 하지만 아직 관광 목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은 없습니다. 모두 테스트 중에 있죠. 두 번째, 위성산업. 우주산업 경제에서 기초를 받쳐주고 있는 것은 위성산업입니다. 2020년에 발사된 위성만 12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2030년이 되면 수만 개의 위성이 지구 궤도에 올라갈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돈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성 발사였습니다. 발사 성공률이 97.8%로 안전성을 입증했죠. 위성을 왜 이렇게 많이 쏘아 올릴까요?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무역업체와 슈퍼마켓의 거래량을 계산하기 위해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 수,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수를 위성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산불과 자연재해를 적시에 발견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수천 대의 위성이 올라가면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이 터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웹이라는 회사와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죠. 바다 한가운데라도 비행기에서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국가기관의 의뢰.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팰콘 1이 폭발해 실패했을 때도 나사는 스페이스X에게 다시 기회를 줄 정도였죠. 나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항공우주기관입니다. 국가 예산의 0.5%,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죠. 미국 국방성 소속의 우주군도 우주산업의 큰 손입니다. 나사나 우주군과 같은 국가기관이 위성 발사나 기밀 프로젝트를 민간 기업에 의뢰하면서 우주산업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나사의 선택을 받는 게 우주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책에는 다음 문장이 있었습니다. 부로 축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억만장자들이 있다. 그들은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을 개척하고 싶은 의욕에 불타올랐다. 인류는 항상 미지의 것을 찾아 깃발을 꽂으려 한다. 그리고 우주는 가장 크고 탐구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다. 다만 이제서야 무제한에 가까운 재력으로 우주산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하는 개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을 뿐이다. 우주산업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특이하면서도 멋진 산업입니다. 언젠가 몇백만 원에 우주로 여행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도전해 볼 건가요?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화성 이주 티켓 가격이
2억 원이라는데 이민을 가는 건 어떨까요?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